해당 사연은 줄리아 모레티 씨가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사는 줄리아 모레티라고 합니다. 이탈리아계 프랑스인 아빠와 토종 프랑스인 엄마 밑에서 자란 저는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여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되었는데요.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이 재결합하기만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또한 다시 합치길 바랐기 때문에 엄마만 마음을 돌리면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 믿었죠. 처음엔 재결합에 부정적이던 엄마도 제가 간곡히 부탁하니 점점 흔들리시는 듯 했습니다. 아빠가 집에 오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 다시 세 가족이 함께 살 희망의 한 줄기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2살의 어느 날, 원래 목요일 날은 엄마가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는 날이라 항상 스페어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1시간 정도 혼자 있었는데 그날은 문을 열고 들어가니 부모님이 싸우고 계시더군요. 얼마나 격하게 싸우시는지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셨어요. 부모님은 잠시 뒤에야 제가 있는 걸 알아채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서둘러서 집을 빠져나갔어요. 저한테 인사조차 안 하고 말이죠. 그 뒤 아빠에게 무슨 일이냐고 전화로 여쭈어 보았지만 아빠는 미안하다면서 당분간은 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저는 몇 달 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엄마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요즘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한국 남자 한 명을 소개했습니다. 행복해하는 엄마의 표정을 보며 제 뇌리에 과거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던 날 그 자식이 모든 걸 망쳤어 라는 아빠의 한마디. 저는 확실하게 알았죠. 이 남자가 재결합할 수 있었던 우리 엄마 아빠 사이를 갈라놓은 원인이라는 걸요. 그 뒤로 그 남자는 저희 모녀와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일부러 버르장머리 없게 굴거나 말꼬리를 잡으며 빈정대곤 했습니다. 엄마는 당황해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화를 냈지만 남자는 아직 어리니 그럴 수 있다고 허허실실 웃기만 했어요. 속없이 웃기만 하는 그 모습조차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집에 자주 오는지 짜증나더군요. 처음에는 자꾸 우리 집에 오는 그가 귀찮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그가 주말에 안 오면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제 취미는 퍼즐 맞추기였는데 주말에 저 혼자 하니까 이상하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분명 그 남자가 있었을 때는 혼자 맞추고 싶은데 옆에서 끼어들어 귀찮았는데 막상 없으니 허전했습니다. 아저씨가 주말마다 한국식 팬케이크라고 해주는 해물파전도 엄청나게 먹고 싶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더니 그는 저의 일상에 너무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어요.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 아저씨 오늘은 왜 안 와? 라고 엄마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장난스러운 말투로 안 오니까 보고 싶니? 라고 저를 바로 놀리더군요. 저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라 엄마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괜히 화를 내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하지만 이때부터 저는 점점 그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자주 보게 되자 저는 아저씨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를 접고 부드럽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친구 같은 사이였어요. 어떨 때는 저희 아빠보다 말이 잘 통해서 아빠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들 때도 있었죠. 나중에는 영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아저씨의 딸인 혜진 언니도 보게 되었죠. 혜진 언니는 워낙 바쁜 사람이라 자주 보진 못했지만 아저씨처럼 따뜻하고 밝은 사람이었죠. 혜진 언니를 본 후 저는 이런 멋진 딸을 키워낸 사람이라면 아저씨를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마음을 주면 깊이 빠지는 저는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아빠와 재결합할 수 없다면 아저씨와 함께 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14살이 될 무렵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저는 엄마와 아저씨가 영원히 함께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런 소망은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새아빠는 한 달도 안 되어 저희를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저에게는 작별 인사나 편지 한 통조차 없었어요. 어머니는 축상을 하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소파에서 꿈쩍도 하지 않던 어느 날. 그날 이상하게도 엄마는 회사도 안 가고 집에서 꼼짝도 안 했죠. 애가 탄 저는 새아빠가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길 바라며 전화했지만 10통이 넘도록 부재 중이었습니다. 아무리 회사에 있을 시간이라지만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스멀스멀 불안한 예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헤어지던 날이 불현듯 떠올랐죠. 그리고 저의 예측이 맞는다는 듯 전화기를 부여잡고
어쩔 줄 모르는 제 모습을 보시며 엄마가 갑자기 눈물 한 방울을 툭 하고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제 안 올 거야. 우린 끝났어. 라고 말했죠. 엄마는 언제 넋이 나가 있었냐는 듯 오열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절망한 저는 엄마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설명해 보라고 했지만 엄마는 그저 끊임없이 눈물을 쏟아낼 뿐이었습니다. 저는 왜 새아빠와 엄마가 헤어지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은 결국 분노와 미움으로 변해갔죠. 저는 제가 새아빠한테 버려졌다고 생각했죠. 이혼 후 몇 달 동안 저희 집은 초상집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반드시 슬픈 일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새아빠와 엄마의 결혼이 파탄 난 후 5개월이 지났을 때쯤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안구 기증자가 나타났죠. 저는 사실 왼쪽 눈이 안 보이다 보니 오로지 오른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살았어요.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원추각막이라는 질병이 있었는데 너무 어릴 때 발병에 모르고 지내다가 초기에 교정 시기를 놓치고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각막 이식을 받으려고 했지만 기증자를 찾기 힘들거나 찾더라도 각막 조직이 저와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구 기증자의 각막은 저와 혈액형, 조직형, 안저 상태 등이 비슷해서 이식이 가능했습니다. 마침내 각막을 이식받는 수술을 받은 뒤 붕대를 풀고 세상을 보게 된 날, 저는 제 인생 최고의 환희를 맛봤습니다. 한쪽 눈으로 보는 세상과 두 눈으로 보는 세상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시야 자체가 확 트인 느낌이었어요. 책을 보거나 TV를 볼 때도 예전보다 훨씬 눈이 덜 피로했고 거리와 깊이를 판단하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원래 한쪽 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원근 감각이 떨어지는데 두 눈으로 보게 되니 향상된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맛본 기쁨 때문인지 새아빠와 헤어지게 된 슬픔도 점차 누그러졌죠. 새아빠와 이혼 후 아빠는 다시 저희 집에 자주 오게 되었지만 더 이상 두 분이 재혼하는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이혼의 진실에 대해 듣게 되었기 때문이죠. 아빠는 회사의 여직원과 외도하다 들켜 어머니에게 이혼당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빠를 너무 그리워하니 용서하고 다시 아빠와 시작해볼까 고민했지만 저희 아빠는 이혼 후에도 여자 문제를 고치지 못했고 결국 다시 아버지에게 실망한 엄마는 대신 자신을 항상 위로해주던 한국인 남자에게 빠져버렸죠. 왜 이제까지 말을 안 했냐고 했더니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그랬다더군요. 엄마는 더 이상 아빠에게 미련이 없으니 재결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를 그렇게 칼같이 끊어낸 사람이 왜 새아빠는 잊지 못하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올랐지만 꾹 참고 눌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저는 만 18세 성인의 나이가 되었죠. 생일날 설레는 기분으로 일어나는데 아침 일찍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전화를 받던 저는 순간 뿜을 뻔했어요. 저에게 통화를 건 사람은 바로 새아빠였던 사람의 딸 혜진 언니였습니다. 어색한 몇 마디 안부를 나눈 뒤 혜진 언니는 저에게 바로 본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인 새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18살이 되는 날 유산을 상속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유산을 상속하는 조건은 편지 한 장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대체 언제 돌아가셨냐고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들으니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딱 시기가 저희 엄마랑 이혼한 뒤 몇 달 뒤였거든요. 저는 죄송하지만 유산은 받을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혜진 언니는 강한 어조로 저에게 유산은 안 받아도 편지는 꼭 읽어야 해. 그러니까 꼭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혜진 언니의 요청을 수락해 나간 자리에는 저희 엄마도 와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하고 있는 저에게 엄마는 슬픈 표정으로 편지 한 장을 건넸어요. 편지를 받은 저는 5분 뒤 펑펑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새아빠가 엄마를 떠난 이유, 그것은 바로 시한부 판정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회사에서 쓰러진 새아빠는 병원에서 뇌종양을 진단받았습니다. 평소 편두통에 시달렸지만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한 새아빠는 병을 방치하는 바람에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아무리 길게 살아봐야 최장 1년이라고 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게 된 새아빠는 엄마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새아빠와 같이 있고 싶다며 울며 매달렸지만 그는 단호했어요. 새아빠는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저를 위해 죽은 뒤 안구 기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 눈인 걸 알면 제가 안구 기증을 안 받을까 걱정한 새아빠는 엄마에게 병에 걸린 것과 안구 기증한 것을 말하지 말아 달라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18살 성인이 되었을 때 딸인 혜진 언니를 통해서 그때 알릴 것이라고요.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엄마와 끌어안고 몇 시간을 오열했습니다. 한국인 새아빠에게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은 저는 앞으로도 평생 제 가슴 속에 그를 간직한 채 살아갈 것입니다. 의붓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며 세상을 떠난 한국 남자의 감동적인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클립 뉴스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부탁드립니다.